자, 오늘은 벡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벡터. 자, 이름 들으면 괜히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좀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개념들이기 때문에 조금 처음엔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다 보면은 잘만 이해해주면은 생각보다 조금 유용하고 좀 재밌는 단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쌤이 좀 해봐요.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면 또 이게 좀 재미없으니까, 자, 먼저 이 벡터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부터 조금 잠깐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스칼라라는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스칼라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데, 자, 도형에서 크기만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점 AB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 크기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하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크기만 생각하는 이런 도형의 표현 방식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길이만 존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칼라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 스칼라 같은 경우, 이런 게 스칼라인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자, A가 B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나를 기준으로 어디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난 널 기준으로 3만큼 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A에서 지금 3만큼 떨어진 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지. 이쪽으로 3만큼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3만큼 떨어져 있어, A를 기준으로 3만큼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통 B의 위치를 찾는 게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야, 이렇게 크기만 갖는 거 말고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게 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벡터입니다. 벡터. 자, 벡터야. 그럼 벡터라는 것은 기존의 스칼라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스칼라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지. 근데 벡터는 어떻게 돼? 스칼라처럼 크기가 있는데 거기에 방향까지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표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표기하냐면 이런 식으로 A 한 다음에, 자,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얘기해 줘야 돼. 이 크기와 방향, 특히 이 방향을 갖다 얘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준점, 누군가 관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 벡터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 기준점으로 잡도록 할게. 얘를 갖다 기준 내지는 얘를 관찰자라고 하도록 하죠. 관찰자라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B를 이렇게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도착하는 요 부분, 요런 갖다가 그쪽을 향해서 화살을 이렇게 날려주게 됩니다. 화살을 이렇게 날려주게 되고, 자, 그리고 자, 요 3이란 놈을 갖다가, 자, 크기가 이제 3인데, 자, 이렇게 화살 날리면 얘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벡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은 각 벡터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방향이 존재할 텐데, 그걸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각을 이용해서 나타낼 방향을 갖다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벡터를 좌표화 시켜가지고 그 방향을 나중에 좀 얘기하게 돼요. 아무튼 지금처럼 방향도 존재하게 되는 거야. 방향도. 이렇게 방향도. 그치? 되겠어? 자, 이때 이 기준이 되는 이 관찰자를 갖다 우리는 바라보는 놈이다 라고 해서 시점이라고 봅니다. 시점이라고 보게 되고, 이 도착하는 요 놈을 갖다가 최종 목적지다 해서 얘를 갖다 종점이라고 부르게 돼. 종점이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나타내게 되는 거야. 차이가 있다면, 스칼라랑 차이가 있다면은, 스칼라는 우리가 표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A, B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쓰던 선분 있지. 그 선분이 바로 길이를 나타내는 놈이었거든. 그래서 이 선분 길이를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지금 얘가 여기 3이고 이게 A, B도 B 다시도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크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같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야. A, B와 A, B 다시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크기, 이 자체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치?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벡터 같은 경우는 여기에 B 다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 길이가 역시 3이었는데, 자, 이때 우리 A, B 하고 A, B 다시 이렇게 있을 때,
자, AB와 AB-N 크기는 똑같이 3이지만 그럼 둘을 같다고 할 수 있냐? 얘는 같다고 할 수 없게 돼. 왜냐면은 크기는 일치하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벡터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렇지? 자, 지금처럼 우리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도록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을 우리는 벡터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럼 이 벡터를 갖다가 보통 어디서 많이 쓰냐? 이게 크게 두 가지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물리에서 힘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응? 자, 이 물체를 잡고 여기에 3의 힘으로 끌었어. 이거랑 이 물체를 잡고 여기에 3의 힘으로 끌었어. 이게 지면이야. 그럼 똑같이 3의 힘으로 끌었지만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체에 적용되는 힘은 달라지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물리에서 이 힘 계산할 때 어떻게 돼? 벡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스칼라보다는 벡터를 쓰는 게 훨씬 편하더라 이거야. 그치? 자,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물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만 수학에서는 어떤 형태로 많이 쓰냐 하면은 좌표로 많이 활용하게 돼요. 이 벡터를 좌표처럼 활용하게 될 거야. 이 벡터를 좌표처럼.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는데, 이만큼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아까, 야, 너, A가, B 너 어딨니? 스칼라 같은 경우는 나 3만큼 떨어졌어. 이렇게 끝이니까 방향이 없다 보니까 어딘지 알 수가 없었다면은, 자, B 어딨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 난 3만큼 떨어져 있는데, 요 정도의 방향에 떨어져 있어. 라고 하면은, 이제, B를 꼭 집어 우리가,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 그래서 A의 관점에서 B를 우리가 위치를 찾을 때 그 위치를 찾을 때 벡터를 많이 쓰게 돼. 그 위치를 찾는다. 그게 바로 뭐야? 좌표. 그치? 우리가 이런 얘기 했잖아. 야, 너 어딨어? 좌표 찍어.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위치 찾을 때 우리가 벡터를 쓰게 됩니다. 즉 수학에서는 좌표로 많이 활용하게 돼. 되겠어? 자, 아무튼 벡터 스칼라하고 이제 스칼라 기준의 스칼라에서 이 벡터로 넘어오는 이유가 저 방향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것들을 물리에서는 힘, 그리고 수학에서는 좌표로 많이 쓴다 이거야.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벡터의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 항상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가장 기본 개념이야. 그치? 그 기본 개념에 충실해야지 뒤로 가면 갈수록 안 헷갈리게 된다고. 자, 그럼 방금 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자, 지워볼게. 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봅니다. 자, 벡터가 있는데, 자, 이런 게 있는 거야. 이제 여기 A란 점이 이렇게 있고 B란 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갖다 이렇게 표현해 봤어. 자,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얘를 갖다가 시점. 이 시점의 역할은 바로 뭐라고 그랬었지? 관찰자야, 관찰자. 내지는 기준점이 되는 거지, 기준점. 관찰자로 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 관찰자. 그리고 얘가 도착하는 요 최종 목적지가 바로 종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A, B 벡터 이걸 나타내는데, 얘를 갖다 수학으로 표기할 때는 어떻게 되면은 A 한 다음에 B 이렇게 해서 화살을 위에다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 요 왼쪽이 출발한 요 점이 시점이 여기 위치해야 되고, 요 도착하는 요 점, 종점이 화살 끝쪽에 위치하도록 달아줘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A, B 벡터 읽을 때도 A, B 벡터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시점과 종점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약식으로 간단히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냥 요 벡터 자체를 갖다가 small a 벡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도 약식으로 표현할 때, 자, a, b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놈을 갖다가 어떻게 돼? 약식으로 small a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어. 얘는 편하지. 표기가 편한데 단점은 시점과 종점이 정확히 안 보인다는 거야. 그치? 얘는 조금 표기가 이거보다는 조금 귀찮지만 시점과 종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벡터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되겠지? 그치? 자, 스칼라는 크기만 존재해. 하지만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벡터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는데, 우리 기존의 스칼라 같은 경우는 선분 길이, 선분 요 자체가 바로 이 길이를 의미했거든. 요게 길이를 의미했는데, 요 벡터 같은 경우 요 자체는 우리가 길이 내지는 크기로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방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벡터의 크기에
표현 방식이 필요한데 그걸 뭘 쓰냐 하면은 절대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AB 벡터가 있는데 AB 벡터 요놈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3이야 라고 한다면은, 그치? AB 벡터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였죠. 그러면 이게 AB 벡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놈의 크기, 즉 길이를 갖다 얘기하면 이게 3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지. 내지는 자 스몰 A 벡터 한 다음에 절대값을 달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되겠고, 그렇지?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표기 가능해 안 돼? 응? 이렇게 쓰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이 스칼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수라고 부를 수 있어. 현존하는 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벡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고. 실수가 아니야. 왜? 실수는 크기만 존재하거든. 그치? 그래서 방향까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AB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실수랑 대응시켜서 3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자, 크기를 나쁠 때는 반드시 절대값을 달아줘라. 그거야. 되겠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 이제 이 크기를 갖다 봤는데 좀 독특한 벡터를 갖다가 볼 거야. 독특한 벡터를 볼 텐데, 만약에 이제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 A 벡터를 기준으로, A 벡터를 기준으로 방향이 몇 개나 존재할까? 무수히 많게 되겠지. 무수히 많게 될 거야. 무수히 이렇게 많게 될 거야. 그치? 자, 이때 이 방향을 좀 강조하는 벡터를 만들고 싶어. 방향을 좀 강조하는 벡터를 만들고 싶어서, 자, A 벡터를 기준으로 방향을 강조하는 벡터. 그래서 크기를 몇 자리 벡터를 우리 방향을 강조하는 벡터로 할 거냐라고 보시러 봤더니 제일 적당한 게 1이지. 1. 이렇게 1.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가 1인 벡터 있지. 이렇게 크기가 1인 벡터, 크기가 1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얘기하게 될 거야. 단위 벡터. 그렇지?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 부른다고? 단위 벡터. 뭐 방향을 좀 강조한 벡터야. 방향을 강조한 벡터. 그렇지? 그래서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 불러. 되겠지? 그렇지? 자,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 그렇지? 되겠지? 자, 그리고 또 독특한 벡터가 있는데 이런 벡터가 있어. A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냥 종점이 A가 되는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A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벡터.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이런 것을 우리는 0벡터라고 불러. 얘를 갖다가 0벡터라고 부르는데, 0벡터라는 건 뭐냐면은 크기가 0인 벡터야. 그치? 생각을 해봐. A에서 출발해서 A까지니까 어떻게 돼?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0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이런 것을 우리는 0벡터라고 부르게 되고, 특별히 0벡터 같은 경우는 아예 얘만의 특별한 벡터의 수식이 있어. 0 쓴 다음에 벡터. 그럼 우리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 0벡터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크기가 0인 벡터. 그치? 0벡터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 이 단위 벡터가 나름 중요해. 뒤에 가서 많은 역할을 하게 돼. 그리고 크기가 0인 벡터, 0벡터. 뭐 시점과 종점이 똑같다 보니까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점 하나, 이런 점들이 바로 0벡터가 되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중간에 있는 벡터의 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봤어. 자, 그렇다면 그 옆으로 한번 가볼게. 그 옆으로. 자, 벡터의 상등인데, 벡터의 상등이란 뭐냐? 상등, 같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어떤 벡터들을 우리는 같은 벡터로 취급할 거냐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 돼. 크기와 방향이 둘 다 일치하는 벡터를 우리는 같은 벡터 취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요 정도 각도의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큼 떨어진 이런 벡터가 있다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 C가 있고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 D가 있는데, 자, 각도가 C에서 D를 바라보는 각도가 얘랑 똑같고 크기 역시 이렇게 3으로 일치하게 돼. 그치? 자, 이런 두 벡터는 우리는 같은 벡터 취급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은 A에서 B 벡터, 이 의미가 관찰자가 A야. A에서 요 정도 각도로 3만큼 떨어진 B, 이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C, D 벡터 이거 역시도 C에서 요 정도 각도가 똑같잖아.
그리고 3만큼 떨어진 D. 그치? 의미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의미하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런 두 벡터는 같은 우리가 벡터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은 우리는 같은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은 선생님 가만 보니까 이 AB 벡터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시켜봤을 때 평행이동 하면은 우리가 평행은 보존의 성질을 갖고 있어. 누구를 보존시키지? 각을 보존시킨다고. 즉 방향을 보존시킨다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자 평행이동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 방향이 바뀌지가 않겠지. 그래서 평행이동에서 만약에 이렇게 포개진다면은 이럴 때는 같은 벡터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에서 만약에 포개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두 벡터를 서로 같은 벡터 취급하게 돼. 그치? 자, 평행이동 시 겹치는 벡터는 벡터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 상등이다. 이런 얘기지. 이해할 수 있겠지? 되겠죠? 자, 그래서 벡터의 상등을 얘기해봤어. 자, 이제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뭐냐면 역벡터에서 조금 얘기해볼게. 선생님, 요거 지울 거야. 요 부분 지운다. 요 부분. 그렇지? 자, 우리 쉽지만 요 용어들 정확히 꼼꼼하게 잘 기억을 해놔야 돼. 수식도 잘 써보고 기본이 탄탄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뒤로 가서 안 헷갈리게 되는 거야. 이 벡터는 우리가 다루고 있던 기존의 방법들과 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오개념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자, 이런 제일 처음 쉽지만 이런 기본 개념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겠어? 자, 그러면 역벡터를 갖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역벡터는 뭐냐면은 이런 걸 역벡터라 불러. A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B가 있는데 A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랑 그치? 자, AB 벡터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은, 거꾸로 오는 벡터야, 거꾸로 오는 벡터. A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벡터를 우리는 서로 역벡터라고 부르게 돼.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벡터. 이런 식으로, 이 서로를 역벡터라고 되는 거야, 역벡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치?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벡터를 역벡터라고 부르게 돼.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시점과 종점이 뒤바뀐 벡터 이 역벡터를 갖다가 즉 BA 벡터를 갖다가 굳이 AB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다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하면은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거꾸로 가요를 우리는 앞으로는 요 마이너스 부호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이너스 AB 벡터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없다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 이건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에 오는 AB 벡터의 시점이 뒤바뀐 벡터.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BA 벡터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서로 역벡터끼리는 마이너스 붙여주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 그래서 자 거꾸로 간다 이 의미를 우리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치? 요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그냥 거꾸로 간다의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역벡터라고 부르게 돼.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A에서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까? A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벡터 이걸 갖다가 A 벡터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거꾸로 가는 이런 벡터가 있었다면은 얘를 여기 시점과 종점이 없으니까 뭘 뒤집을 수는 없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나타내냐? 이 노란 벡터를 마이너스 A 벡터라고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역벡터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자, 역벡터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되겠니? 역벡터 같은 경우는 자, 이 AB 벡터와 의 크기와 자 BA 벡터 방향은 반대지만 크기는 어떻게 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A 벡터와 역시 마이너스 A 벡터 같을 수밖에 없다. 그치? 이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되겠지. 자, 어려운 내용은 없었을 것 같아. 쌤이 그냥 벡터를 소개하는 입장이었는데, 자, 우리 용어들이 생소하고 좀 표현 방식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얘를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줘라. 이 얘기지. 그치? 되겠죠? 그렇죠? 자, 쉽다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하고 지나가라. 어설프게 하고 가다가 뒤에 가서 많이 힘들어진다.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자, 기본적인 벡터를 갖다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요 등호가 두 벡터가 같다의 표시, 상등은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같은 벡터. 되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고 선생님이 끄도록 할게.